라디오 시민 세상.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제작 프로그램 라디오 시민 세상의 노주원입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너무 심각한데요. 2022년에 유엔 환경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국제 협약을 만들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협약 체결 전 5번에 걸쳐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라디오 시민 세상에서는 플라스틱 부산 시민행동 노현석 집행위원을 모시고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시민 세상에서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나 부산시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플라스틱 협약 부산시민행동의 노현석 집행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환경운동연합 노현석 협동사무처장입니다. 플라스틱 협약 부산시민행동, 줄여서 플라스틱 시민행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집행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노 집행위원님도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이게 또 뭔지 궁금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은 혹시 일상 속에서 배달이나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면서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협약의 출발도 이와 같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던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다양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깊다는 마리아나 해구부터 가장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곳곳에 미세 플라스틱이 분포해 있으면서 생명을 해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고자 2022년 유엔 환경회의에서는 175개국이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하면서 이런 협약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국제협약이다 보니까 정부 간 이견, 국가 간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어서 5차례에 걸쳐서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전 세계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이 모두 모여서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규칙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 우루과이에서 첫 회의를 시작했고, 마지막 5차 회의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이곳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간 국제 협상 논의를 부산에서 개최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중요한 국제 행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네, 11월 23일 회의가 시작하기 전 주말입니다. 토요일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부산 시민 행진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플라스틱은 크든 작든 썩지 않고 잘게 부서집니다. 태우면 다이옥신이라는 발암 물질을 또 내뿜고요. 분해된 미세 플라스틱은 물과 흙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공기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후지산의 상층부에서 구름을 채취해 봤더니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도 하고요. 이 말은 구름을 따라서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뇌에서도 태반에서도 혈관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구 생명체 전체의 삶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네, 그래서 5차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마지막 주말인 11월 23일 토요일 백스코 밑에 있는 올림픽 공원에서 저희가 집회를 시작하고 백스코까지 한 바퀴 행진을 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만들어질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구속력 있고 책임감 있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국제 행사다 보니까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어서 수많은 외국인들도 함께 참가해 1천여 명 규모의 행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행진은 플라스틱 오염에 공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플라스틱 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규모 시민 행진을 준비하고 있으시네요. 남녀노소 누구나 행진에 참여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서
한국 정부는 어떤 태도로 참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번 협약은 재활용을 넘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단계부터 근본적인 규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은 어느 한 국가나 기업,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전 세계가 지켜야 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이제 물질인데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회의 개최국으로서 생산량 감축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도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협약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산을 찾은 170여 개국의 정부 대표단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1123 부산 플라스틱 행진을 통해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네, 이 플라스틱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하던데요. 이번 협약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둘러싼 산유국과 산유국이 아닌 나라들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플라스틱은 원유, 즉 석유에서 만들어집니다.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휘발유도 나오고 경유도 나오고 나프타라는 물질도 나오는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유는 대표적인 화석연료로 채굴부터 운송, 가공,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은 곡 화석연료 채굴 감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 산유국과 산유국이 아닌 국가들 사이에 이견이 잘 좁혀지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도 석유화학공업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적극적으로 좀 안 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도 있는데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목표가 정해져야 하는데, 한국 정부는 폐기물 관리에만 집중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좀 보이고 있어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수줍어하니 우리 시민이 나서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의 목소리를 내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처럼 한국 정부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함께 노력을 해 나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번에는요, 우리 부산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플라스틱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선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체할 수 있는 건 대체하고 거절할 수 있는 건 거절하고, 이런 습관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 어쩔 수 없다면 오래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플라스틱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출퇴근을 하든 등하교를 하든 옷을 입고 이제 밖으로 나갈 텐데요. 옷의 재질을 잘 살펴보면, 세탁 방법은 잘 살펴보는데 재질은 또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면 100%라고 이제 알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폴리에스테르 80%, 뭐 나일론 20% 같은 성분이 표시된 것도 있을 겁니다. 이게 또 섬유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렇게 폴리로 시작하는 물질들은 다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분들 많이 신는 스타킹도 플라스틱 일종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물티슈를 또 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물티슈 또한 플라스틱이고, 이제 간편한 음료나 커피를 타기 위해서 종이컵을 또 많이 사용하는데, 종이컵은 종이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종이 안에 보면 미세하게 얇게 플라스틱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기사에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 플라스틱이 녹아 나온다더라, 이런 말들이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호식품으로 또 불리는 담배가 무슨 플라스틱이냐 하시는데요. 담배를 잘라보시면 뒷부분에 필터 부분이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입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바닥을 볼 일이 잘 없긴 한데, 가끔 가다가 직사각형 모양의 혹은 잘게 바스러진 플라스틱 모형들을 보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다 필터 부분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티백, 우리가 차를 우릴 때 티백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이 존재합니다. 재질도 천차만별인데요. 이 재질을 단순화시킬 제도 마련과 기업의 움직임을 요구하는 것도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거절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맛 아이스크림 가게에 분홍 숟가락을 이제 거절한다거나, 롤케이크가 꼭 들어있는 플라스틱 칼,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아이스크림을 받아와서, 이 롤케이크를 받아와서 어디서 먹습니까? 그런 식기가 있는 곳에서 먹죠. 그러면 굳이
이 씻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래도 굳이 끼워주겠다고 하면 이 제품들을 모아서 해당 기업에 뿌리는 필요 없다 반납하는 것도 시민 행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개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으시다면요?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이 먼저다 아니면 생산 감축이 우선이다 이렇게 여러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생산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서 생분해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서는 100%가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자체를 줄여서 있는 거라도 줄이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래서 생산 감축을 우선하고 재사용 재활용을 이어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시는 이 협약을 계기로 보다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플라스틱 프리 정책을 시책으로 채택해서 국제대회를 유치한 품격을 보여야 하고요. 한국 정부는 특정 산업 이익 창출을 위한 목소리가 아닌 우리의 삶과 환경을 위한 강력한 협약을 위해 목소리를 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카카오 채널이나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도 관련 소식을 받아볼 수 있으니 확인 부탁드리고요.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부산 올림픽공원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목소리를 내는 집회와 대규모 행진이 준비되어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플라스틱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재활용보다 생산 감축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플라스틱 시민행동의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나와주신 노현석 집행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